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저께 출마 선언할 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그 엄혹한 시절에 공산주의의 위협과 온갖 은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건국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화장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방 이후에 머무르셨고, 아까 제가 가르쳤던 저 위에 자그마한 집이 재헌 내각을 구성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고민하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셨습니다. 또 6.25 이후에 서울로 돌아오셔서 또 여기 이화장에서 머무시면서 우리 또 다른 세기의 선택, 한미동맹을 만들어 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우리 이영일 선생님 또 오늘 이영일 전 의원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30명이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30명을 조직해서 대한민국 국민의힘 내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조기 추진위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차례 세미나 하면서 우리나라 현역 의원들께서 많이 이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출마 선언 이후에 우리 이 화장을 찾아주시고 이승만 박사가 개척했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이런 포부를 밝힌 데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4.19 학생운동의 주역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가를 생각하시면서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인가요? 예, 그 당시에 이 4.19 주역들과 이승만 대통령의 화해를 이끄셨던 이영일 전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영일 쌤 평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생각과 사상을 국민들께 알려주시는데 가장 앞장서 주셔서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재작년에 4.19에 앞장섰던 4.19의 생존 세대들 76명이 이승만 대통령 3월 26일 날 탄생일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4.19 세대와 이승만 대통령 간에 역사적인 화해를 이루는 장이 마련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로 욕을 했는데 제가 23살 먹은 나이에서 생각할 때는 독재자였는데 이 나이에 살아보니까 이 한국 정치의 역사를 지내놓고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독재자 치고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해서 물러난 독재자는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하야한다면 하야한다. 그래 나가셨잖아요. 3.15 부정선거에 책임지고 그런 분들은 독재자가 아니야. 그걸 깨닫는데 한 50년 걸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4.19 정신이나 이승만 정신이 같구나.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섬긴다. 그 점에서는 이승만 박사나 4.19나 같다. 그래서 4.19 세대 76명이 재작년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8주년 그 기념식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랬더니 분위기 전체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금 살려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특히 이 화장을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헌법 가치, 세계 헌법 가치가 더 한 단계 더 고양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가지 축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평화 번영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이렇게 뭐 탄핵의 과정 또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흔드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또 법치주의라든지 또 자유민주주의가 후퇴된 흔적이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그러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더 고양되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저 진짜 재헌내각 거기 우리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못 올라가고요. 네, 뭐 그냥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저희가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뭐 정신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저건 오늘 특히 날씨가 오늘 아까 보니까 눈이 섞여 왔는데 이 춘설이라는 것은 영화 제목인 줄 알았더니 진짜 봄에도 눈이 오네요.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유화장 방문한 날이 이 춘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 위에 조각당이 있는데 조각당이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반갑습니다만은 재헌내각을 구성하실 때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넣었어요. 친일 경력이 없는 사람만 완전히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는 분들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북한의 내각은 과거에 러시아 사람들이 전부 소련군이 임명했기 때문에 친일파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재헌내각에는 친일파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 선생을 이제 재무장관으로 추천을 했는데 인천 선생이 나는 입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 선생이 추천했던 김도연 장관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죠. 그래도 김도연 장관도 독립운동을 했고 28선언에 앞장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헌내각에는 일제에 협력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 독립운동자 중심의 내각입니다. 이게 국무총리도 이범석 장관, 부통령도 이시영 부통령, 좀 임시정부 또 지청전 장군이 무임서 장관, 전부 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구성된 초대 내각이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위에 있는 조각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유화장 자체는 굉장히 뜻있는 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화장이 난 요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폄하하지 말고 다시 살려내야 대한민국이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살고 공산당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역사 속에서 다시 살려내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서 현재 큰 돈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현재 약 200억 가량의 돈이 한 10만 명 정도가 참가하고 온데 이루어졌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0만 정도가 단돈 1,000원, 2,000원을 내더라도 한 100만 이상이 참가해서 기념관을 건립할 때 정말 국민의 뜻이 모아지는 기념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명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차례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에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기적을 만드신 것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외교적 능력 그리고 정치력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출마하면서 제가 이제 정치 오래 한 데다가 이제 외통위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종전 선언할 때도 그 문재인 정권 때 종전 선언을 추진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인 볼튼과 담판을 지어서 꼭 막아달라고 약속을 받았고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 선언을 한 번 더 추진을 해서 그 미국의 의원들한테 전부 다 서명을 받아갖고 이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정식 의안으로 채택이 되기 직전이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또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께 를 설득해서 그 의원들이 오히려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34명 정도 서명을 해서 보내게 돼서 바이든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말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한 국내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사실은 이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법치주의 위기를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안보, 경제 안보의 위기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역시 우리가 정치력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한미동맹을 만들어내시고 남한만의 총선을 만들어내신 것이 결국은 단판 외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정치한 사람으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해방 이후 또 6.25 이후에 그 리더십을 좀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마 해방 직후에 미국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가 사회주의 지향적이었대요. 바로 그러한 풍토인데 이승만 박사가 1946년 3월 하순부터 38 이북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38 이남 26개 지역을 직접 돌면서 강연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살 길이고 소련식으로 공산주의 하면은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자유민주주의가 좋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겠다 하는 그런 바위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유세론이라고 26개 지역을 돌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천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천안에서 한 2, 300명 모였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승만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신다는 소문만 듣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전부 그 당시는 나이도 많지만은 전부 국부 이승만 대통령 온다고들 그렇게들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 대전,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부산, 다시 배 타고 목포까지 가서 뺑 돌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26개 지역을 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살 것이고 국민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수령독재를 반대하고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시대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5,000년 역사상 국민이 직접 평등, 보통, 비밀의 선거로 국가 지도자를 뽑아본 일이 없는 역사 아닙니까? 바로 그 역사를 국민이 직접 지도자 선택한 역사로 바꿔버리는 게 이승만 박사인데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국 유세를 했고 지금은 북한 지역에 속았습니다마는 개성 유세로 이승만 박사의 3남 유세가 끝났는데 개성 유세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조직했던 대한독립 촉성회가
그 전국 유세 끝난 후에 당원 수가 720만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한독당, 김구의 한독당은 52만인데 72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깨지고 신탁통치 안 되고 직접 선거를 해도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당시 전 남한 지역 유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지금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이번에 출마 의견을 내세웠던 헌법가치, 그게 곧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다시금 우리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진로를 나타내는 방향축이 될 때 이 나라가 다시금 번영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영희 선생님은 진짜 이 통합과 또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상징이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승만 박사의 이화장 방문하셨잖아요. 네. 네, 아까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동상 앞에서도 오래 계시고 조각상도 가르치고 그러셨는데, 좀 대선에 출마하신 뜻깊은 상황에서 좀 어떤 소회를 받으셨는지 우선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선 출마 이후에 어제 또 청년들과의 대화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언론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첫날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이화장을 찾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한미동맹 이런 상징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하신 말씀이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입니다. 국민 모두를 함께하는 이런 뭉치는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생각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관련해가지고 좀 현안 관련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의 유승민 의원께서 오늘 방금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이제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불참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이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출마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여론조사는 아주 예외적인 예전의 선거 한두 개를 빼놓고는 늘 우리 역선택 방지 조항은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 진영에 따라서 상대 진영의 후보가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출마를 안 하신다는 것은 다른 복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이신데, 이렇게 자꾸 분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경선에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이 그분이 생각하시는 정치의 일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오세훈 시장과 정책 연대나 만나실 계획 같은 건 좀 따로 있으실까요? 오세훈 시장과 어제도 유선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 시장께서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이어받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 시장의 정책 중에서 약자와의 동행 부분은 작년에 서울럼부터 시작해서 함께 논의를 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 시장 정책 중에서 약자와의 동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대선 51일 전인데요. 그 구도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유승민 의원 얘기도 나왔고 또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있고 한편으로 또 일부 의원님들은 한덕수 대행이 유소속으로 나서서 이제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면 다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제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시면 직접 대응하셔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좀 우리 당과 우리 당 대선 후보는 좀 이런 복잡한 단일화나 구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 당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분들은 다 받아야 되겠죠. 우리 당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겠다. 결국 그 독자적인 지분을 갖고 우리 당과 흥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후보하고는 모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부분은 아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역할을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미묘한 시기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기자님? 다 되셨나요, 기자님?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장관도 어제 만나셨지만 이제 이승만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치인 한 분인데 또 오늘의 행보도 의원이 행보도 좀 김문수 장관과의 어떤 연대나 이런 거 강화하는 신문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는 건 제가 더 먼저 늘 말씀했는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장 권유도 우리 조혜자 여사님이 해주셨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이인수 박사님 돌아가신 작고하신 이인수 박사님이 저한테 권유하셨었는데 제가 현역 정치인이 그 회장을 맡는 것은 너무 제가 벅찰 것 같아서 사양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먼저 해서 그 말씀 하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같으시니까 같은 말씀 하셨겠죠. 네.